안녕하세요, 김수미 씨. 네, 안녕하세요. 문답해서 김수미입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고요. 예, 뵙고 싶었습니다. 그리웠습니다. 지난주 안 나오셔서. 지난주에 이제 들으셨다고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 스톤 아일랜드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톤 아일랜드는 한마디로 의류 쪽에서 그 기술의 리더이자 혁신자이면서 테크노 의류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예. 그러면서 잠시 그때 그 스토니 아일랜드 하면 빠질 수 없는 이탈리아의 그 파니나리라는 문화와 영국의 훌리건이라는 문화를 잠깐 제가 언급은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스토니 아일랜드가 어떻게 전 세계에 알려졌는지 이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었기 때문에 좀 문화적인 면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네. 일단 이 파니나리라는 이태리 문화 운동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스톤 아일랜드가 이제 이름이 기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스토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습관적으로 스톤이라는 말을 이제 자꾸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시 때부터 이 스토니 브랜드는 이탈리아 청소년을 통한 그 도시 운동과 아주 관련이 있어요. 그 도시 운동이 파니나리 또는 파니나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태리어로 복수냐 단수냐 이제 이 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니나리 운동 또는 파니나로 운동 이제 이렇게 명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은 그 이제 이탈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전적인 그런 고정관념이 많이 이제 좀 있었는데 젊은 청소년들이 여기서 막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에는 슬로우 쿡 그런 정도의 문화였다가 젊은 청소년들이 패스트푸드를 막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이 미국 문화에서 영감을 얻고 또 이제 미국의 소비주의 라이프 스타일을 막 즐겨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원하는 그런 문화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 미국에서는 랄프 로렌 같은 브랜드가 폴로 랄프 로렌 같은 경우가 이제 막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인들이 바다 건너 보면서 그런 문화를 많이 이제 동경을 한 거죠. 그래서 예, 그래서 이 운동이 이제 1980년대 초반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마침 1982년도에 이 스토니 브랜드가 창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이 젊은 청소년들 파니나리 룩이라는 그 복장을 보면은 항상 몽클레어 다운 자켓에다가 바지는 501 청바지, 리바이스 청바지를 입고 신발은 팀버랜드 그 투박한 하이킹 신발을 신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이게 교복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동안은 뭐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노스페이스를 대한민국에서 많이 이렇게 유니폼처럼 입듯이 여기도 이 이태리도 이런 식으로 이제 교복처럼 이렇게 입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또 마침 이제 스토니 브랜드가 이제 창립이 되면서 또 이 스토니 브랜드가 약간 그 미국적인 느낌을 많이 이제 가지면서 창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이 갑자기 이제 스토니로 쫙 이제 쏠리는 거죠. 한마디로. 예. 그래서 더 이 파니나리라는 현상이 이태리 전 지역에 다 퍼집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이 스토니 브랜드도 아주 이탈리아 내에서 아주 유명해지면서 창립 2년 뒤인 1984년도에 이탈리아 축구 대표팀의 공식 후원사가 됩니다. 예. 그 정도로 성장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런데 파니나리라는 그 용어가 조금 이제 어색할 것도 같은데 일단 이 브랜드는 그 여러분들 이태리에 대표되는 음식 이렇게 뭐죠? 갑자기 파니니 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파니니. 예, 이탈리아식 물 넣어서 뜨겁게 해서 먹는 거. 네네, 그럼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식 햄버거라고도 할 수가 있고 이탈리아 샌드위치. 예. 그런데 산 바빌라 광장에 알파닌이라는 이 햄버거집, 그러니까 파닌이라는 샌드위치 가게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이 파니리 룩을 한 젊은 청소년들이 뭐 스톤 아일랜드를 입던 뭐 이렇게 다 입고 그 샌드위치 앞으로 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이 뭐 잡지화되고 뉴스에 나가고 엄청난 이슈가 되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옷에 막 그 열정적인 젊은이들이 최신 의류를 입고, 특히 이제 최신 의류라면 스토니 아일랜드 같은 그런 브랜드를 입고 자기 자신을 막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막 많이 모여서 이 파니니 룩의 그 발상지가 그 파니나리의 발상지가 그 파니니 샌드위치 가게 앞이다라고 이제 이렇게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재밌네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니까 사실 뭐 어디 밤거리를 이렇게 다니거나 그런 데서 뭐 유흥가에서 모이는 이런 게 아니고 네네. 다 이렇게 방과 후에 어딘가에서 뭐 빵집에서 모이는 맞습니다. 그렇죠? 방과 후에 뭐 바이크를 타고 다 그 샌드위치 집 앞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그런 특정 그룹에 속하고 싶은 막 그런 욕망이 있는 거죠. 네. 보여주고 싶구만. 네. 사람들이 어텐션 하는 거를 또 즐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잣집. 그 플레이스 만들었군요. 네. 그러니까 명품으로 치장하고 약간 부잣집의 아이들 같은 거를 이제 흉내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덕분에 이 브랜드는 유명해졌고 결국은 축구 대표팀의 공식 후원자가 됩니다.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부터가 더 이제 재미있어요. 예. 그래서 참 이렇게 그 역사의 인물들도 이야기 들어보면 다 옛날 얘기 같고 진짜 재밌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문단 패설을 통해서 김수미 씨에게 전해 듣는 그 패션 브랜드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발전해서 어디서 그러니까 정점을 찍고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는지 과정을 들으면 꼭 역사책 보는 것처럼 너무너무 흥미로운 면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를 담은 패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야말로 제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줬어? 그러니까 모든 유행 속 모든 그 문화에는 다 스토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그래서 그 1984년도에 그렇게 공식 후원자가 된과 동시에 마침 그 영국의 리버풀 그 축구팀과 AS 로마 팀이 이제 그 챔피언 리그로 인해서 다 이탈리아에서 이제 경기가 펼쳐집니다.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영국은 축구가 정말 진짜 광신도 같은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때 영국의 리버풀 팬들이 아주 많은 인원들이 이 이탈리아로 건너옵니다. 원정 응원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때 마침 이 리버풀이 그 그러니까 승부차기로 인해서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영국의 리버풀 팬들이 막 로마 곳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뭐 거의 광기 어린 그 열광적인 그 흥분을 막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막 신이 난 거예요. 네. 그러다가 그 광장에서 이 왼쪽 소매에 그 소매 패치한 그 나침판이 그려져 있는 이 스토니 브랜드를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토니 브랜드에 또 다시 열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 그 팬들이 왔다가 그 브랜드를 발견하고 그 브랜드를 전파시켰어요. 영국으로서?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토니는 이탈리 내에서만 유명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원정 응원을 온 영국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또 그 중간 단계가 있긴 하지만 그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간에는 그 캐나다의 그 래퍼가 또 큰 많은 또 이게 활약을 했지만 일단은 그래서 영국인들이 스토니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옷이 테크노 의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그 그러니까 스산하고 그런 추운 경기장에 그런데 방수, 방풍, 통기가 다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축구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이 옷이 내구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야외용 제품으로도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다가 이탈리아에서 건너왔죠. 그런 희귀성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이탈리아에서 오다 보니까 가격도 좀 세죠. 그리고 좀 영국의 제품과 달리 또 화려함도 있죠. 그러면서 이 스토니 아일랜드 브랜드를
영국에 들여와서 영국에서 이제 확 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참 그게 네. 이 브랜드를 처음 런칭하거나 디자인을 한 어떤 누군가 첫 번째 마인드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르게 상상하지 못하는 세계로 또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스토니 브랜드도 이렇게 될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때 이 원전 응원을 왔던 이분들을 훌리건이라고 부릅니다. 훌리건. 근데 축구 팬들은 이 용어를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훌리건이란 건 정말 축구의 광신도 같은 집단. 그러니까 사실은 스포츠맨십을 중요시하면서 응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뭐 이기기든 지든 난동을 부리는 그런 극성 팬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류를 이제 우리가 훌리건이라 그러는데 당연히 이거는 이제 축구의 종주국인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뭐 훌리건의 어원도 있는데 그것까지 설명하면 오늘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지금 한 2분 정도 남았거든요. 예. 예. 그러면 13분이 됐어요. 와, 진짜 기가 빠르네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훌리건이라는 게 그 영국의 범죄 조직에서 유래가 됐다는 말이 있어요. 그때 뭐 훌리스 갱 뭐 이런 갱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와전됐다는 말도 있고 또는 뭐 아일랜드의 뭐 훌리한 뭐 그런 가문에서 유래가 됐다 이제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훌리건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정말 처음에 이 훌리건은 그냥 동네 깡패, 뭐 양아치 건달 이런 패싸움을 하는 수준이었었어요. 그냥 축구 경기를 지면 화가 나서 상대편과 싸우고 이런 양아치 건달의 수준이었는데 이게 점점 해가 갈수록 너무 이분들의 파워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도 통제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그 축구장에서 칼에 찔리는 일 그리고 뭐 팬이 정말 죽는 일 심지어는 경찰들이 죽는 일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예. 네. 그래서 뭐 물론 무슨 불법 단체가 되어가네요. 예. 그러면서 이분들이 계속 원전 응원을 유럽으로 각지로 막 가면서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FA 측에서도 뭐 대책을 마련하고 뭐 그러긴 했었지만 어쨌거나 이 훌리건이 경찰의 통제 안에 이제 있게 된 거죠. 뭐 수많은 경찰들이 이제 와서 통제를 하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 이분들의 그 나름대로 그냥 특이한 옷이 있었어요. 이 훌리건의 특유한 옷.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자 계급이었기 때문에 뭐 이제 투박하고 하드한 그런 원단의 옷들을 많이 입거나 좀 나름대로 그들 특유의 옷이 있었어요. 그런데 축구장이나 어디 길거리를 가다 보면 경찰의 눈에 띄는 거예요. 훌리건이라고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명품으로 자신을 바꿔 입기 시작합니다. 명품 옷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의장술에 들어갔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은닉한다 그러나요? 지금 잠시 광고가 나갈 시간이거든요. 광고 듣고 우리 조금 더 이어갈까요? 자, 수미 씨. 네. 예. 네. 자, 이야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두껍고 투박한 옷에서 명품으로 변신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훌리건들이 당시 이제 위장을 하기 위해서 입었던 옷이 처음에는 아디다스, 휠라 뭐 이런 옷을 입었어요. 근데 워낙 컬러가 밝다 보니까 이거 좀 영국 분위기에 안 맞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토니 아일랜드, CP 컴퍼니, 버버리, 심지어는 뭐 프라다, 또 프레드 페리 이런 류의 옷들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또 사실은 여기서 재밌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스톤 아일랜드는 신난 거예요. 이름으로써 자기 브랜드가 막 더 알려지니까. 그런데 반면 버버리 같은 경우는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래도 명품인데 이렇게 노동자급 계급의 자신들의 옷을 입는다는 게 그러면서도 막 이제 싸움까지 하니까 그래서 이때 버버리가 그 자신의 패턴을 안감으로 집어넣습니다. 예. 오, 진짜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안감으로 집어넣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온 거예요. 네. 와, 그 사람들 때문에 안감된 거예요? 그 체크무늬가? 뭐 그런 설도 있습니다. 네. 와, 진짜.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명품이라는 그 브랜드가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에 약간 손상이 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에 이렇게 좀 포커스하다 보면 어떤 결단을 좀 내리게 되는 상황이 오랜 역사를 가진 브랜드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은닉을 해서 결국은 그런데 이 은닉이 결국은 싸우기 편한 복장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싸우기 편한 복장으로.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이 명품 캐주얼을 입었다, 이 훌리건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때, 물론 이제 그때 스토니 아일랜드가 사실은 캐주얼이냐 스포츠 우르냐 조금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싸우기 편리한 복장, 뭐 추위를 막아주는 그런 복장, 그런 캐주얼 의류로 이제 더 이제 명성을 날리게 됩니다. 예. 네. 야, 근데 그런 조직에 함께 일원으로 함께 이렇게 막 뭐 무리를 일으킨다 어쩐다 떠나서 일단 그분들이 돈이 없어도 또 못하겠네요. 옷 자체를 그렇게 명품으로만 입으시는 분들이 모이는 거라면 그것도 굉장히 특별하고 좀 특이한 모습이긴 하겠어요. 그 부류 자체가. 그런데 이제 당시 그때 사실 이것도 좀 사회적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그때 빈부차가 너무 심했었어요. 뭐 사회복지를 축소한다든지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그렇게 부자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오페라를 구경을 간다든지 뮤지컬을 구경 가는데 이런 노동 계급층들은 차라리 토요일 날의 경기는 축구 경기가 더 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자꾸 더 몰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돈을 모아서 명품 옷을 입고. 예. 근데 제가 또 문화의 그 선을 무슨 명품을 입고 돈이 들면서 관람할 수 있는 거에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또 그런 현상이 생긴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조금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한번 보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이 훌리건에 관한 영화는 그래도 몇 가지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재밌게 봤었던 거는 그린 스트릿입니다. 그린 스트릿. G-R-E-E-N, 그린 스트릿. 그런 영화도 있고, 또 더 펌, F-I-R-M. 이 펌이라는 거는 이 훌리건의 그 집단, 그렇게 모이는 그런 집단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더 펌이라는 영화도 있고요. 뭐, 풋볼 팩토리라는 영화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다 스토니 아일랜드 옷이 나오면서 정말 이 훌리건들이 얼마나 격했는지 정말 진짜 그런 것 문화를 볼 수가 있어요. 가끔 뉴스에서 저도 접한 적이 있는데 그냥 막 관중석이 다 무너지고 막 이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훌리건들이 있는데 테러를 당한 것처럼 막 무너지고 막 뛰쳐 들어오고 막 난동의 그 맞습니다. 수준이 너무 격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절제한 건데도 그런 거예요, 요즘은.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남미에 계시는 훌리건들은 아직까지도 더 지금 영국의 훌리건보다 더 강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또 옷의 브랜드와 그 변천사와 또 그 상황과 그것이 어떻게 세계화가 됐는지를 들어보는 그야말로 문화를 담은 패션 이야기로 오늘 또 가득 채워갔습니다. 자, 수민 씨 언제나 이렇게 너무나 영양가 있는 좋은 이야기로 문단패설 또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